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암에 가 계시네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전고필 대표께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 아닐까. 광주 문화재단에서 2년 있으셨고,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으로 5년, 담양책방 4년 운영하셨고, 네. 서울시 청년허브에서도 1년 정도 있으셨고, 이제는 그렇죠. 또 영암에 가서 또 전남에서 이제 네네. 영암의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두에 인사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해서 문화의 근본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다양성에 대한 부분의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집이 다르고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고 생산활동의 양식이 다르고 마주하는 자연 환경도 다른 점에서 각기 다른 문화 패턴들을 형성하며 왔지요. 이런 근간이 그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자 브랜드였습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입니다. 특정 지역의 고유한 색감이 나오고 상징이 형성되고 이야기가 서사로 바뀌고 운율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색이고 너의 지역과 나의 지역의 변별력이며 오늘 용어로 치자면은 문화력이자 경쟁력 같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 재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편을 위해서는 또 이동이 수반되는 것이고 이 행동이 바로 관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 발전 또 인류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거의 대부분 이제 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섞이고 그래서 비슷비슷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걸 찾으려면 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독창적인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는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매체의 발달이라든지 또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화시키는 그런 맞아요. 것들 그 사이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짜 힘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획일화가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죠. 네. 그러면 지역 현장에서 이런 것도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중앙 정부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에 중앙 정부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 정부 자체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아직은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고리잖아요.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먼저 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좀 예산 재원들이 좀 풍성한 부분이 있고 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그 복지, 문화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담양 같은 경우 관방 재림에 보면은 거기 단빛 예술 창고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해동 문화예술촌이라고 예전에 주조장, 주조장을 그렇게 바꾼 게 있는데 이게 담양을 찬찬히 뜯어보면 담양은 관광지였어요. 광주 인근에. 그런데 이 공간을 인문적인 베이스로 바꾼 겁니다. 인문적인 공간으로. 그래서 그냥 나들이만 온 사람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품격을 부여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명소화되고 마치 뭐냐면 담양이 생태와 인문도시라고 하는 조합을 이 두 가지가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이 사업이 그 지역의 폐산업 시설의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때 당시는 중앙의 지원으로 이게 된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담양군에서도 이제 일정한 지원을 마련해서 하고 중앙에서는 또 생각이 깊은 그 컨설턴트를 같이 배치하고 또 지역에서 그에 대응해서 같이 하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돼 버리니까 지역에서는 기회가 없는 것들이고 심지어 이제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이 좀 고도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정부가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들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 또한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중앙에 지원했다가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꿨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예술가들에게 배분하는 거지 전체 그런 큰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들은 지역에는 거의 그 투여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가져가 버리니까 없애버리니까 지역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세수 감소다, 뭐 또 교부세를 이제 많이 줄였다, 안 내려온다 이렇게 네. 하다 보면 그거를 절약하는 곳은 가장 약한 데부터 아니면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이제 삭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문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일반 회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동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광주나 전남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획 역량을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좀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생활들도 했었고 네. 또 소위원 활동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전국에서 기획자들이 다 기획해가지고 예술가들이 또 기획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가져가는데 지역에 대한 쿼터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 선정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술적 역량이 너무 빼어나다 보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왜 이들이 뒷받침 안 해줘라고 하는 고집 같은 게 약간의 자존심이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근데 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다른 지역의 변화하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역차별이라고 하지만 역차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머물고 안주해버리는 경향성들이 좀 강하지 않는가. 스스로 고립돼 버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앙정부에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예산을 막아버리면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의견들을 정치권이나 의회에 또 행정부에 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거의 안 해버리고 그냥 참고 인내해버리는 것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는 불효불급의 사업들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워져야 하지만 도로 개설이나 포장 건축 등 하드웨어 구축했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문화 부분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만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문화예산이 헛된 미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 기획자를 꾸준하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삭감된다거나 신경을 안 써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고립돼서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인 편차는 더 심해지겠는데. 그렇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오랜 경험들을 좀 했잖아요. 네. 95년에 그 광주 비엔날레를 창설하면서 행정도 처음으로 예술가들하고 접점들을 형성해 보니까 예술가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면서도 받아들이면서 비엔날레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축적된 내공들이 생겨난 겁니다. 행정에서도 행정 자체가 문화적으로 가장 좀 튀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광주시의 공무원들 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까 이제 담양 같은 경우도 그런 뭐냐면 관광 분야의 발전을 생태와 인문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오히려 명품 도시로 만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적 매력물로 치환하지 못하고 그저 자연 자원으로만 남겨두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문화와 관련한 단체도 결성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이런 것이 또 사람이 우리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화 격차들이 심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외부 기획자가 들어오면은 또 여기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외부 기획자를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 하는데 외부 기획자가 오면 외부 기획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 권한들에 대한 거 전문성들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지역과 섞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뒤탈이 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외부 기획자가 온다면 그를 환대해주고 그러면서 지역을 더 소상히 알고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서로 뭐냐면 지가 뭐 저도 이제 영암에 내려가 있지만 영암에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고 겨우 네. 월출산 도갑사 뭐 몇 번 가본 그 경험 가지고 내려갔지만 네.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는 또 환대해 주시는 분 계셔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고 늘 쏘다니는 것이 저의 일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물들려고 노력을 스며드는 하신다는 거죠. 예.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그런 경우는 결국은 금방 튀어나오고 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암문화관광재단 이제 다시 이제 쇄신을 위해서 출범을 했고 대표로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많이 스며드셨습니까? 영암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그 이제 살아왔던 삶의 역사들이 이를테면 뭐 벼농사의 시발이 뭐 영암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의 국토 지리관과 또 인문 지리관을 제일 먼저 생성한 사람이 도성국사다. 영암의 도성국사다. 왕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왕인 이제 그걸 그분을 K컬처의 원류다. 그렇죠. 즉 뭐냐면 한국의 문자 문화와 이거 이제 종이 제조 직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서 아스카 문화를 꼽히게 한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K컬처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따라잡고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숨어 있죠. 그죠, 이제 그죠. 찾아내야 되는 역할이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꿰어야 될 텐데 영암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성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 풍수지리학의 비조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풍수지리의 비조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이를테면 형식지 전부 다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뭘까?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전체를 다 굽어보면서 지형 지세가 한쪽으로 쏠려서 그 쏠린 땅의 기운이 일본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곳곳에 사찰을 지어서 그리고 천불천탑,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 기운들을 비보하는 그런 뭐냐면 인문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관을 정립하면서 자연지리학의 선구자이자 인문지리학의 선구자로서 도성국사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지리학의 선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중에 후대로 보면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라든지 또 여암 신경준의 상경표라든지 이걸 통틀어 봤을 때 즉 백두대간과 일대간 일정맥 1대간과 이제 13정맥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신경준이잖아요. 네. 이분의 스승이 바로 도성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당시에도 그렇게 그 국토와 또 나라의 어떤 모든 것을 좀 균형적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산천과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드론도 있고 또 우주선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뭐냐면 자연을 몸으로 걸으면서도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이 국토관의 체계들을 잡았다고 하는 것들은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암묵지를 다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보배를 다시 이제 드러내게 해가지고 더 많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안에 이제 수많은 지역에서의 또 중앙에서의 문화예술 경력으로 이제 영암에서 이제 풀게 되실 텐데 뭐 가시자마자 또 영암 예술기획학교 이거를 또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근간한 기획자들이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아까 서울 따라하기 또 공모사업 따라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질과 특성들 그리고 거기 있는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투여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기류의 인문학 사업이라고 하는 예술위원회 사업인데 공모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5분을 모셔서 이를테면 조현환 전 산림청장이라든지 또 우리 저기 그 체시 플라워 가든에서 이게 갑자기 황지혜 작가님, 황지혜 작가님 같은 저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황지혜 작가님 모셔가지고 같이
월주산의 자연과 거기에 그렇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터무니들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역의 자원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공부하고 이걸로 또 부족하니까 생태관광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생태를 관광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또 문화지소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13명 정도를 모셔서 그들의 사례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색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지역을 바탕으로 한 기획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가기 전에 4년간 담양에서 책방을 했는데 향토사 책방을 했어요. 향토사. 네.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미미한 월세도 안 되는 그런 책방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을 아는, 지역을 공부하고 지역을 대하는 태도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유행하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자기 현장에다 쓰는 것들. 어느 평론가가 그 말씀하더라고요. 지역은 기획자의 캔버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을 알아야 지역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게 그 고민하고 또 지역에서도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고 같이 함께 참여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을 좀 들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계속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대표를 수락을 하시면서 그 영암만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경쟁력을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도성국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이 여태까지 풍수지리의 비주얼만 얘기했으면 마치 풍수지리는 도참설 같은 좀 허위 같잖아요. 이걸 진실로 바꿔내는 방법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가니까 이 800살 먹은 당산나무가 있더라고요. 당산나무가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 신성시역이죠. 네. 근데 이런 나무를 봤을 때 이를테면 뒤에는 월출산이 있어요. 네. 월출산이 무대 백스크린이 되는 거고 그 당산나무가 무대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그냥 덩실덩실 노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걸 저희가 뭐라고 했더라? 저기 그 들녘음악회라고 하면서 하나의 또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어느 이제 신문에서는 고목의 시간이 제목이 되었다라고 이제 뭐 타이틀이 되었다라고 고목의 시간이 제목 타이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걸 통해서 그날 뭐 초등학생들이 와서 합창도 하고 고등학생 오케스트라가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머니들이 그 연극도 하고 물론 낭독극이었지만 그다음에 할머니들이 문예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글솜씨와 그림솜씨 가지고 시화전도 하고 그래서 풍성한 잔치를 벌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들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같이 좀 테스트 베드처럼 활용해보고 그랬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힘. 근데 오히려 이제 자극적인 것에 네. 물들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라면 조금 막 큰 무대, 뭐 연예인, 뭐 이렇게 우와 가보자. 근데 너무 좀 작게 가는 거 아닌가, 소소하게 가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또 하나 보니까 연말이 되어 가는데 이쪽에 공연들이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공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가수 중심이라든지 트롯 중심이라든지 그래서 저 어린이들이 참 외롭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우승희 교수님하고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한 해에 영암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20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어린이 뮤지컬을 2개를 올렸어요. 하나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뭐. 그 있죠. 아주 이제 고전인데. 고전. 예. 저도 애들 보여줬죠.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는 것들이죠. 이주 노동자가 영암이 제일 많습니다. 전남에서. 그렇죠. 또 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방치하는 게 영암군 같은 경우 굉장히 협력을 잘해서 이분들이 이제 방범대 활동도 하고 빈집 수리도 해주고 그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뭐냐면 영암의 문화를 그러니까 문화 자원들을 탐사하는 시간.
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초대했는데 45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이분들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암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죠. 진정으로 지역민으로 안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재단이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들과 기획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다시 또 우리 지역이 또 바뀌는 모습을 또 전고필 대표로부터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하면 또 활성화되면서 독창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 테스트베드를 또 영암에 또 펼쳐보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암 문화관광재단 전고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